자, 두 번째 주제는요, 수술비 보험인데요. 요즘에 정말 다양한 수술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주 살펴보시는데 의료 로봇 이런 쪽으로 로봇 수술을 집중해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술의 다양성이 늘어나면서 수술비 보험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영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실손 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손보험인데요. 이 보험 하나만으로는 병원비를 모두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액을 보장해주는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데요. 특히 수술비 보험은 의학기술 발전과 함께 점점 오르는 수술비로 인해 실손보험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자 수는 2023년 기준 약 3,997만 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의 약 77.75%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가성비가 매우 좋아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우지만 병원비의 전부를 보장받을 수는 없고 치료 시 추가로 필요한 간병비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액 보장을 받는 보험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 보장과 정액 보장의 차이를 몰라서 실손 보험만 믿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손보험만 믿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 그렇지만 실손보험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손보험과 수술비 특약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먼저 실손보험의 주요 단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담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손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보험인데요.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을 기준으로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치료는 20%, 비급여 치료는 3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급여 치료는 80%만, 비급여 치료는 70%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동일한 상품이 아닌 그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상품보다는 자기 부담금이 더 많아질 거죠. 따라서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통원 치료의 일일 보장 한도가 2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급여 치료는 최소 1에서 2만 원, 비급여 치료는 최소 3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일 수술도 많고 항암 치료도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가 많아지고 있어서 통원으로 이루어지는 고가의 치료는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만으로는 병원비를 대비하기가 매우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실손보험은 갱신형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1, 2만 원대였던 보험료가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서 이제는 수십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의료비 영수증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모두 끝나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수술비 보험은 수술을 받게 되면 보험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모두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실손보험처럼 실제 수술로 인해 자신이 지출한 돈의 일부가 아니라 수술비 보험은 실제 수술 비용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정액 보장하고 만약 수술비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면 각각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한 수술비 보험에 수술비 특약을 여러 개 가입하면 중복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과 함께 수술비 보험을 같이 준비하신다면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해 추가로 드는 부대 비용과
생활비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할 때 실손보험과 수술비 특약 이 차이를 가장 크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비 특약 안에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엔드라든지 종수술비라든지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수술비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수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술비죠. 장점은 대부분의 수술을 포괄 보장한다는 것으로, 단점은 상대적으로 보장 금액이 작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정해진 종류에 따라 보장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보다는 보장 범위가 좁지만 상위 급수로 갈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1에서 3종, 1에서 5종, 1에서 7종, 1에서 8종, 1에서 9종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엔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각 보험사에서 정한 특정한 주요 질병 수술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장 금액이 크지만 특정한 질병을 보장하므로 앞서 말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의 담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병 상해 수술비, 엔대 수술비, 종 수술비 다 하나씩 각 특징이 있었죠.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수술비 특약의 종류가 많은데 세 가지를 다 함께 넣어야 하는 걸까요? 네,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보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족력이나 기존의 병력, 그리고 자신의 위험률을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건강검진으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용종 제거 수술을 많이 합니다. 수면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할 경우 평균적으로 수면 비용이 5만 원, 검진 비용까지 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 수술비를 같이 가입을 하셨다면 질병 수술비 30만 원, 질병 종 수술비에서 2종 50만 원, 총 8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 수술 종류에 따라 점점 더 많이 보장하는 질병 상해 종수술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위험률을 고려하여 엔대 질병 수술비를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보험료도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장의 횟수와 금액의 조건인데요. 최초 1회만 보장을 하는지, 연간 1회 또는 수술 1회당 보장을 하는지, 가입 후 바로 100% 보장을 해주는지, 일정 기간 일부만 보장하는지도 살펴보세요. 특약의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보장 내용까지 비슷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본인한테 가장 맞아야 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질병과 상해 수술비를 먼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종수술비 있는 엔대 수술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질병 코드나 수술 코드가 맞아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 계약 시 선택한 특약과 보험의 약관이 기준이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질병 코드와 수술 코드입니다. 만약 질병 코드와 수술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보장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위용종 절제술을 받았는데 진료 확인서를 보시면 위용종이 아니라 위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용종에 해당되는 수술비 보장을 못 받으셨어요. 이때는 질병 코드가 아닌 수술 코드가 있는 수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코드가 아니면 보장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 청구는 의료 문서와 약관 해석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셔야 하며 가입 후 치료를 받거나 청구하실 때도 잘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을 두루두루 조금 취합을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비 특약 단순히 금액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준비할 때 특별히 좀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실 때 1순위는 대부분의 수술을 포괄하고 있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입니다. 그리고 수술비 보험의 2순위는 종수술비인데 1에서 5종, 1에서 7종, 8종, 9종 등 종수술비도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단 1에서 7종, 1에서 8종, 1에서 9종 수술비는 시술을 포함하는 수술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급여, 비급여 수술을 모두 보장하는 1호종 수술과는 다르게 비급여 수술을 보장하지 않는 종수수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 등 자신의 위험률에 따라 3순위인 N대 질병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 수술비만으로는 자신을 위한 보장이 작다고 느끼실 때 큰 질병에 대한 수술이나 다빈도 수술을 중심으로 더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N대 질병 수술비는 보험회사나 가입 시기에 따라 82대, 112대, 119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N대 질병 수술비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종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 보장을 하고 N대 질병 수술비는 질병 코드에 따라서 보장하여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N대 질병 수술비는 보험사마다 매우 다르므로 여러 보험사를 충분히 비교하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제시해 주신 해결책 말고도 좀 키포인트가 될 만한 주의점들도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요한 수술비 특약인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N대 질병 수술비 외에도 2대 질환 수술비, 5대 질환 수술비, 암 수술비 등 다양한 수술비 특약이 있으니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과 각자의 위험률을 고려해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후 보장이 비는 것이 없이 그러나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성비 있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혹시 전문가님께서는 직접 이 수술비 특약 어떻게 가입하고 계실까요? 저는 수술비 보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네. 그래서 다양하게 저는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실손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만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 보험만 있으면 된다 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액을 보장하는 수술비 보험을 꼭 가입을 같이 해주시기를 제가 진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비급살롱 진행하면서 수술비 특약이 굉장히 좋은 보험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가입을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왜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손보험은 그 자기부담금이 계속 오르고 지금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신의료 기술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통원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금도 높은데 통원 치료에 대한 것도 20만 원밖에 통원 한도가 안 되다 보니 나머지는 다 나의 그 부담으로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입원 치료를 하셨을 때 이렇게 수술 치료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병비 그리고 생활비도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완책으로 수술비 보험으로 그러니까 정액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정액으로 보장되는 보험들을 좀 더 보강해서 안정되게 보장 자산을 준비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보강에 있어서 강점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실제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수술비 특약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쩌면은 우리 전문가님의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런 네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일
그 수술을 많이 하시는 그 수술이 용종 제거술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용종이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좀 찝찝하기도 하고, 찝찝해요. 네, 네, 네. 암에 대한 걱정도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수술비가 이렇게 질병 수술비에서도 나오고 종수술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뭐 기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와줌으로써 그 마음이 좀 한결 나아지는 그런 고객님들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신다면은 이런 작게 나오는 부분들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고객님이 암 수술을 하셨는데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1, 2cm 정도 절개를 들어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종수술비 가입을 통해서 5급을 받을 이제 5종이죠. 1,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네요. 네네,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여성분이셨기 때문에 흉터가 남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수술비 그 비용을 받으신 걸로 흉터 제거까지 예, 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한테 매우 고맙다고 예,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같이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흉터 제거는 좀 솔깃하네요. 저도 네, 뭔가 네, 네. 흉터가 남을까 봐 항상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종수술비 안에서 1호종이라든지 1구종이라든지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네. 만약에 어떤 분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종수술비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1호종을 기본으로 해서 뭐 7종, 8종, 9종이 같이 이제 가입이 된다면 금상첨화예요. 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본으로 1에서 5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1에서 5종 같은 경우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1에서 7, 8, 9종 같은 경우는 비급여에 관련된 수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보장을 받으실 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점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두 개는 다 가입하면 좋겠으나 하나만 한다 하면은 1호종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종수술비 종류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 1호종 수술비로 가입하시면 된다라는 점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비급 주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도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비급 주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비급 주제도 공개해 보겠습니다.